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고대의 사회와 경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사회는 각 부족들끼리 작은 연맹왕국을 형성하였고 이들은 치열한 정복 전쟁을 펼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사회는 정복과 복속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지배층끼리 서열이 생기고 노비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위는 세습되면서 점차 신분제로 고착화되었습니다. 당시 신분제는 크게 귀족, 평민, 천민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왼쪽의 그림은 고구려에서 발견된 고분 벽화인데요. 이 그림에서 사람의 크기가 상당히 차이 나는 것은 바로 당시의 엄연한 신분제가 그림에도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분제는 지배층 사이에서도 있었습니다. 바로 신라의 골품제가 대표적입니다. 신라는 정복한 집단의 족장들을 신라 사회에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부족의 크기에 따라서 서열을 나누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신라 지배층 사이에서도 진골, 육두품, 오두품 등의 서열이 나누어지게 되었고 이들은 왼쪽 표와 같이 관등, 관직 승진에도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라 골품제에 대해서 육두품 출신들은 불만을 품고 당나라에 유학 가거나 당에서 관직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귀족, 평민, 천민의 생활 모습은 크게 달랐습니다. 귀족들은 주요 관직을 독점하고 넓은 개인 토지를 소유하고 국가 중대사에도 참여했습니다. 반면 평민들은 대부분 농민들로서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천민들은 대부분 노비로 구성되었고 이들은 재산으로 취급받아서 사고 파는 대상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의 이런 신분 구조는 조선 시대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삼국시대의 경제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의 삼국은 철제 농기구와 우경 등을 장려하면서 농업 생산력 증대에 힘을 썼습니다. 이는 대다수 백성들이 농민이었기 때문이었고 당시에는 인구 수익골 국력이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당시의 국가들은 식량 증대를 꼭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편 당시 백성들은 봄철에는 곡식이 생산되지 않아서 먹을 것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에 고구려에서는 고국천왕 때 진대법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는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해서 가난한 농민을 구제하는 제도였습니다. 고대의 촌락사회가 어떻게 형성되고 생활했는지는 통일신라 시대의 민정문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당시 경제 수준과 노비와 가축의 수 등이 잘 나와 있는데요. 조금 더 심화 공부를 해보고 싶은 사람은 관련 내용을 더 찾아보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고대 사회의 사회와 경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